같은 구도심이지만 직주 근접이라던가 아니면 주간 인구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도심 쪽이 더 낫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럼 도심 쪽으로 좀 매수를 하셔야겠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네네. 저 여유자금 5천만 원 정도로 지금 네. 갭 투자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방송 보니까 전문가님들께서 그 영등포나 중구, 종로구 쪽 좋다고 해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영등포구청역 인근에 매매가 2억 9천에서 전세 2억 5천 정도 하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거하고 중구랑 종로구 쪽 원룸은 좀 많은데 투룸이 없어서 아쉬워하고 있다가 네. 지금 신당동 쪽에 매매가 3억 2천에 전세 2억 6천짜리가 지금 나와 있어서 네.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여유 자금에 각각 맞춰서 두 군데를 보셨는데 영등포 구청 그리고 신당동 쪽에 다세대 주택 투자 대표님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아까 지금 있습니다. 메모를 해놨는데 그럼 지금 영등포 쪽, 그 영등포 구청역 쪽은 지금 투자 금액이 이제 전세 끼시면 한 4천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구, 그 신당동 쪽은 지금 한 5천만 원 투자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영등포 쪽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은 그 신당동 쪽으로 가야 되냐,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네요, 그죠? 네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요, 자 한번 이제 보시면 좀 이제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면 좀 명확하게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영등포가 있고요. 뭐 투자 금액은 한 4, 5천 정도 이제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예, 네. 영등포가 있고 이제 신당동이 이제 중구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여기가 이제 도심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네.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도심으로 이제 개발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영등포 일대, 그다음에 중구하고 종로 일대, 그다음에 강남까지 해서 3도심으로 지금 개발이 되건. 3도심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건데 그럼 네. 우리가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은 우리가 같은 도심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같은 도심권인데 자, 우리가 이 서울의 3도심 중에 지금 영등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구도심이죠, 구도심,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좀 오래된 도심이잖아요. 네. 예, 반면에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택지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신도심으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아, 자,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심 같은 경우에는 재생 사업을 항상 하잖아요. 재생 사업을. 네. 그러니까는 어떤 지역이 너무 낙후되면 또 재생 사업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또 이게 상향하는 곡선을 만들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3도심 중에서 이 재생 사업하고 관련된 지역은 영등포하고 중구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이제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이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3도심에 대한 재생 사업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직주 근접 강조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근데 직주 근접을 보면 자, 영등포 일대도 일자리가 많죠. 그렇죠? 네. 자, 영등포 일대에 뭐 이렇게 뭐 공장들도 많고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이게 그렇죠. 중구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가 상당히 많죠. 상업 지역도 많고 업무 지역도 많고요. 그죠? 네. 둘 다 일자리가 많은 지역인데 우리가 경중을 따지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직주 근접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바로 일자리에 대한 퀄리티예요. 일자리에 대한 퀄리티.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소득 수준이 높냐, 낮냐가 또 상대적으로 또 중요한 거거든요. 아, 자, 그런데 네. 우리가 영등포 쪽은 아무래도 좀 이제 이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좀 공장들이 좀 많은 지역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중구 쪽은 아무래도 상업 지역과 업무 지역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비교를 굳이 하자 그러면 일자리에 대한 퀄리티는 도심 쪽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퀄리티가 더 좋을수록 주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직주 근접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중구 쪽이 좀 더 낫다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자, 근데 지금 이제 투자 금액은 어때요? 투자 금액은 지금 뭐 4천, 여기는 4천이고 여기는 지금 5천이잖아요. 그렇죠? 네. 투자 금액이 아주 많이 차이는 안 나잖아요. 네네. 자, 그러니까는 여기가 투자 금액은 비슷한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이제 비교를 하나 해드리면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주간 인구 지수라고 있거든요. 네. 이 주간 인구 지수가 어떤 거냐면 야간에 상주하는 인구 대비 주간에 상주하는 인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은 주간에 더 인구가 많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일자리가 많으니까 주간에 인구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주간 인구 지수에 대한 통계치를 한번 살펴보면 영등포 일대가 약 주간 인구 지수가 한 140 정도가 나와요.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야간에는 100명이 살고 있는데 주간에는 140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러니까 40명이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주간 인구 지수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높습니다. 340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 주간 인구 자, 이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0명이 살고 있는데 주간에 240명이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만큼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는 거는 일자리도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일자리가 많고 또 주거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 도심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상업 지역이고 주거 지역이 적기 때문에 일자리에 비해서 주거 지역에 대한 희소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 비교를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여유 자금 한 4, 5천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중에 영등포하고 이제 지금 중구 쪽을 보고 계시는데 같은 구도심이지만 직주 근접이라던가 아니면 주간 인구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도심 쪽이 더 낫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럼 도심 쪽으로 좀 매수를 하셔야겠죠? 네. 신당동으로 예. 가야겠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